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9번째 시간입니다. 아홉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법의 언어 조절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말을 듣고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하지마보단 조절해가 훨씬 더 아이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다면 부모의 자존심과 자부심, 비슷한 말이지만 뭔가 어감이 다른 맞아요. 그 말을 한번 얘기해 볼 것 같은데요. 이게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렇지. 스스로의 자부심, 자존심. 우리가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이제 다르네. 예, 다른 거예요. 다르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느냐,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죠. 자부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맞네. 프라이드와 지키려고 하는. 최저선, 마지노선 이런 느낌도 그렇죠. 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누구나 가지고 있고 이거는 꺾으려고 하면 안 되고 꺾이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몰라요. 예, 이게 아이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근데 이제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자존심이라는 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공간.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고 타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친구, 선생님, 특히 이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믿을 만한 상황이라면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예.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어머 우리 엄마니 이런 것도 했네. 야 대단하다 우리 엄마니 라고 이런 격려와 이런 성취를 이룸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가지는 자부심은 이제 팀 케미스트리라고 해가지고 학급 전체가 자부심을 함께 높이는 방법도 있고 아이 개인 뭐 성적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뭐 실험을 잘했다든지 개인이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가정에서는 팀 케미스트리를 올리는 방법이 이렇게 뭐 자녀가 여러 명 있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부모와 함께 아이가 자부심을 함께 올리는 방법으로 결국은 유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해보면 참 안타까운 거는 아이도 자존심이 세우고 그 아이에 대해서 부모도 자존심이 세우고 그러면 사실 답이 없어요. 네, 우리 세대 누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세대 같으면 뭐 저는 제가 어릴 때 부모님하고 너무 많이 갈등을 겪어가지고 저 대학 다닐 때까지 니 나한테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안 굽히면 뭐 생활비 안 준다면서 누구 안 준다고 뭐 이런 거까지. 그래도 안 굽혔을 것 같은데? 안 굽혔어. 그거 굽혔어? 안 굽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름답진 않거든 이게. 예, 저도 이게 맨바닥에 헤딩을 하면서 배운 거라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이 자존심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네, 자존심 세우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너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최후의 보루. 그렇지. 네, 최후의 보루. 그래서 저도 아이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는 최대한 언급하지 않습니다. 교실에서. 그래도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아이가 그런 낌새로 만약에 됐다고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아이에게 사과합니다. 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사과해야 돼요. 이건 그거 아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뭔가 자존심을 세우려고 뻗대고 있는데 부모가 그걸 꺾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답이 없거든요. 예,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좋은 방법이죠.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부모와 아이가 부딪힙니다. 요거는 사실은 해결 방법 없어요. 예, 어느 한쪽이 죽어야 되는 수그러뜨려야 되는데 문제는 가정 밖에서의 문제가 생길 때, 자존심 문제 생길 때, 예를 들면 교우관계에서 문제 생겼다. 그게 자존심에 대한 문제다. 아니면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부모가 이것에 대해서 교육적 자존심을 확 세워버리면 우리 아이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쪽 아이가 잘못했다. 우리 아이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이상하게 본다. 라는 자존심의 문제를 확 세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부모인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자존심의 문제로 세울 때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학부모의 과한 이렇게 항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교사나 혹은 아이의 친구에 대해서 흠을 잡거나 그리고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를 자존심에 빗대어서 절대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 맞아. 네. 그런 것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그 자체도 문제예요. 관계를 흐트리니까. 그렇죠.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죠. 문제는 그 행동의 패턴대로 아이가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커서도 그리고 학교에 있으면서도 부모의 패턴대로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없겠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언가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갈등이라고 부르는 이 상황은 이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있고 그것은 다시 결국은 수업의 사례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요. 우리 아빠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도 하나의 어떤 사례로 놓고 객관화하게 놓고 타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배우면서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높여나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 그렇게 말 안 하는데요. 우리 아빠 그렇게 안 하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교사나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는 그런 생각도 있긴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있어라고 할 때 이게 자칫 잘못 전달되면 우리 부모의 교육을 교사가 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하는 게. 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네. 그러면 학교에서 확 우리 아이한테 이상한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집에 가면 또 그렇게 얘기할 네. 거니까. 근데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이도 교사가 좀 유연하게 아니면 노련하게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쪽에서 이런 생각도 있어라고 유연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아이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덜 해줬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교사가 부정한다고 생각하니까 부정한다고 생각해서 자존심의 벽이 너무 크게 세워버리는 거예요. 예. 싸울 수 있죠. 싸울 수 있죠. 대판할 수 있죠. 그래서 교사에게 마음에 들지 않 교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집에 가서 자기 행동이 부정당함을 자기의 잘못이 아닌 교사의 잘못으로 혹은 친구의 잘못으로 넘길 때 부모 역시도 이것이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급격하게 학교와 혹은 아이들의 친구들과 안 좋은 사이로 된다면 이 아이에게는 사실 크게 발전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아이의 편을 드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존심을 꺾으라?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꺾이면 죽어요. 이게 좀 다른 질문인데 자존심을 꺾는 말이 있을 거 아니야. 특징적인 거. 자존심을 꺾는 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렇죠. 아예 부정해버리는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어이구 이런 거.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지 이런 말. 이런 이런 말들이에요. 네,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